네, 부동산엔 재테크 시간입니다. 네,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부동산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틈새 시장은 분명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세워드리는 시간을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받고자 하는 분들은 0266-0113번 그리고 0321번 두 대의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또 한국경제TV 부동산 투데이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접수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에 한국부동산칼리지 박상래 교육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에 앞서서 화면을 통해서 먼저 오늘 의뢰자의 전략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사는 57살의 퇴직자입니다. 강남에서 면적 110제곱미터에 시세는 약 11억 원 정도인 아파트에 살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약 2억 원 정도입니다. 퇴직 후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부동산 투자를 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데요. 저에게 적당한 투자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현재 마땅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이제 노후를 대비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 그런 방법을 논의해 오셨는데요.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본격적인 고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뢰인처럼 안정적인 수입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기회로 이용하는 부동산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집이 아까 보니까 한 11억 원 정도 되고 또 현금이 2억 원 정도니까 13억 원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데 이제 틈새 시장을 노려본다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서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먼저 부동산 시장의 흐름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1인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전국적으로 1인 가구는 약 340만 가구 수에 달하며 2020년까지 410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폭발적인 예상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공급 촉진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각종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의뢰인의 경우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역세권 주변 지역을 부동산 투자 지역으로 선정하고 건물을 신축 또는 기존 건물을 구입하여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용도 변경 및 리모델링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인 가구가 증가하니까 그에 맞게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에 안정적으로 투자해 보는 게 이제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 도시형 생활주택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1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을 말하는데요. 최근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30가구 미만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개인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완화되어서 의뢰인처럼 안정된 수입을 원하는 경우 누구든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장 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내용을 보면 30가구 미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도시지역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당 한 대, 상업 준주거지역은 120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면 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임대는 물론 매매도 가능하며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여 임대 수입을 유지하다가 수익형 부동산을 소액으로 투자하려는 수요자에게 한 세대씩 매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아주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건축 시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0제곱미터당 한 대의 주차장만 설치하면 되므로 일반 지역의 20% 정도의 주차장 공간만 확보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도시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이 완화됐고 또 이제 황금성이 우수하다는 거 이제 한 세대씩 매매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제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 같은 경우에는 보다 많은 그런 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 주차장 완화 구역 도시생활주택 많은 이점이 있겠는데 어느 지역이 이런 부분에 해당을 할까요? 네, 현재까지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중랑구 면목동 14-56번지 서울대 주변 지역, 성북구 안암동 102-92번지 고려대 주변 지역, 그리고 성북구 보문동 75-6번지 보문역 주변 지역 이상 세 곳입니다. 이와 같이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할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인센티브가 보장될 뿐 아니라 수익성, 안정성 및 황금성이 보장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땅값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생각되는데요. 서울시는 연말까지 주차장 완화 구역으로 20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완화 구역에서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을 짓는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어떤 특정 요건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주차장 완화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일정한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지정 기준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철도 정거장 중심에서 반경 500m 이내, 그리고 대학 경계로부터 반경 500m인 지역과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하고 주차 수요가 낮은 지역이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과 1, 2인 가구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또한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 시 정비구역, 예정구역을 포함한 지역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투자 지역만 잘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큰 수익을 그렇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투자할 때 이제 유의할 점이 좀 있겠죠? 네,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이 토지 매입인데요. 역세권 주변의 땅값은 기존의 주택가에 비해 가격이 높으므로 임대 수익률을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신축의 경우 토지 매입비로는 60%, 건축비는 35%, 기타 부대 비용으로 5% 정도 사업비를 계산하는 것이 좋으며 수익률은 7% 이상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금융 비용이나 관리 비용 등도 모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주변 지역 중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건물이 노후화되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매입하거나 경매로 나온 물건을 낙찰을 받아 용도 변경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리모델링해서 공사비를 절감할 수도 있으며 해당 지역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나 건축업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지역 선정 시에는 노후주택이 많은 대학가 주변 지역이 유망하며 직장인들이 많은 역세권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부동산엔 재테크 시간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투자를 통한 재테크 포인트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부동산칼리지 박상래 교육부장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